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5일 오전 10시 이제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좀 번거롭더라도 제 방송은 일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뭐 멤버십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슈퍼챗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빨간색 버튼이 켜져 있는 분들은 아직 구독자가 아니십니다. 편안하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서 내년 정권 교체를 앞두고 최대한도 한 100만 정도의 대군을 모시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논평 내용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이 같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역시 조선일보가 말이죠,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야, 이건 해도 너무해요. 그동안에 50억 클럽이 있다, 뭐 이미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 다음에 최재경 전 중수부장, 뭐 등등 많죠. 예, 그런데 뭐 50억 클럽의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김호수 총장이 말이죠,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한 것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구두로 전화로 이렇게 제보를 받은 내용이 아니고요, 조선일보가 입수한 성남시 자료에 분명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호수가 작년하고 올해 고문 변호사로 딱 등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법무부 차관 했잖아요.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고 최근에 지난 7월 달에 이제 검찰총장이 됐는데,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까지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해답이 나오죠. 무슨 해답이냐? 성남시 그렇게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아니, 지금 결재권자 최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시장 결재를 받도록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결재가 있다, 들어가 있다라는 문건들 이미 보도가 됐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배임 혐의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망신당했잖아요. 왜? 수사가 시원찮으니까. 수사를 의도적으로 시원치 않게 했다는 증거, 이런 거를 제가 또 이어서 지금 방송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러니까 엉터리 수사고 면죄부 수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성남시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안 하느냐? 아니, 우리같이 법조인이 아니라도 이재명이가 있는 데는 일단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이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사무실하고 자택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압수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일이 넘도록 수사에 착수한 지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물론 뭐 미래 권력이니까, 지금 이재명이 미래 권력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 대장동 사태 때문에 여론 쭉쭉 빠지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또 뭐가 빠져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쭉쭉 빠지잖아요. 지금 이재명한테 들어가는 그대로 이낙연 지지자 중에 이재명한테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13, 1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윤석열하고 홍준표로 가요. 이게 무슨 미래 권력? 이런 사람이 만약에 미래 권력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서 1기 5년 동안 망했는데 이제 망할 것도 없어요. 이미 바닥 다 드러났는데. 이 무서워서 김호수가 성남시 고문료를 받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안 한다, 이런 자동적인 등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만둔 거는 아마 2019년도 12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2020년 9년에서 2021년 6월 지난번 총장 임명되기 직전까지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걸 조선일보에서 쭉 취재를 하니까 성남시 측에서는 이거 그냥 정상적인 고문 계약이다. 예, 하나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이죠, 작년 9월부터 금년 6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되기 전까지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 법무법인 화연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을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성남시 고문 변호사도 또 같이 겸직을 한 거예요.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채용이 됐느냐? 딱 그러니까 지방 변호사의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수하게 지방 변호사가 가만히 있는데 성남시에다가 김호수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지, 중간에 어떤 또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개입한 인사가 있어서 김호수를 갖다가 앉혔는지, 이것도 경위를 철저하게 취재 또는 수사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이 검찰총장이 앉아있으니 김호수 같은 사람이 앉아있고, 그리고 제가 심야 방송을 했지만은 박범계의 말하자면 고등학교 후배, 그 실력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고등학교 후배 갖다 앉히니까 핸드폰 하나를 못 찾는 거예요. 또 이 핸드폰과 관련된 문제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압수수색 안 하는구나. 성남시 압수수색 안 하는 거는 또 뭡니까? 무슨 사인입니까? 알아서 증거 인멸들 해봐. 알았지? 알아서 없앨 거 없애. 이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성남시장이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면 아니겠죠. 지금 누구의 은수미인데, 은수미도 범죄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갖고 성남시장 해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말로. 예? 지금 김명수 다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북이 알아서 은수미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의 기승전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성남시청 압수수색 안 한다는 얘기는 뻔할 뻔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얼마를 받아먹었느냐? 이 김호수가 말이죠. 작년 12월 24일 날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가지고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성남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02건의 송사에 휘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화연에서 이 김호수가 얼마를 받아먹었느냐? 월 고문료 2,900만원을 받아먹었어요. 2,900만원이면 대졸 초임자 1년 연봉이나 같아요. 예. 한 달 3천만원짜리 연 고문료가 3억짜리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검사, 판사, 고위, 법관 출신들, 그 다음에 고위 검찰, 검사 출신들, 연봉이 말이죠. 법무법인에서 수억 원씩 이루는 이 전관 예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거기서 2,900만원짜리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람을 갖다가 검찰총장을 시키니까 성남시의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은 이렇게 성남시 수사의 소극적인 배견, 석연치 않다. 계속 국회에서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사를 일치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문제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신상진 전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검찰 수사팀이 성남시와 구분 수사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어떠한 외압 없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권력이 무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죠. 자 그러면 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를 검찰이 대충 면죄부 주려고 한다. 우선 맨 처음에 여러 이 수사가 늦게 착수한 것도 있죠. 경찰이 수사하기에 계속 놔뒀고 경찰은 4, 5개월씩이나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473억 원을 김만배가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 이걸 통보했는데 5, 6개월 동안이나 가만히 썩어 묵히다가 이제서 수사했어요. 뒤늦게나마. 그러면서 그나마 핸드폰 하나 찾아냈어요. 밖으로 던진 거. 창밖으로 던진 거. 이거 찾아냈는데 검찰은 아예 찾질 않았잖아요. 못 찾겠다 그랬잖아요. 왜 못 찾느냐? 막 비판하니까 이거 가짜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경찰이 찾으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서야 CCTV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 찾았어야 되는데 CCTV 다 찾지 않다 보니까 못 찾았다. 그리고 어제 이정수 검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했는데요. 할 말이 없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왜 할 말이 없는지, 누가 이 핸드폰 찾는 거를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대충 흉내만 내고 안 찾았는지, 예, 실제로 안 찾았는지, 찾으러 나간 수사관과 검사는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갈 때 어떤 이 수색을 위해서 어떻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찾아내야 돼. 말로만 제가 오늘 이 핸드폰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핸드폰 찾는 확보 노력 페이퍼로 딱 쓴 게 있는지 없는지, 구두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좀 찾아야죠. 대충 설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넘어가요. 어제 국회에서도 꼬치꼬치 물었어야죠. 그게 말이나 돼요? 반드시 뒤에 뭔가 뒷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또 이것도 단독 보던데요. 보면은 유동규 휴대폰이 아마 한 2-3개 되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서 15년까지 사용하던 휴대폰,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중요 문서들이 전부 기획, 결제, 집행되는 과정의 초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세월이 지나면서 대장동 개발이 되니까 수천억 원의 그야말로 천문학적 숫자의 이익금이 나온 거예요. 그때 쓰던 휴대폰을 이제 소재를 파악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어요. 자, 이게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겠다. 영장 청구해달라. 그러니까 안 돼. 청구하지 마. 이렇게 반려해버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실제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이거를 던졌으니까 이거는 또 아예 안 찾아. 이게 대한민국 지금 김호수 검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파악한 대로 이 휴대전화가 2014년도 15년도 썼다. 그러면은 굉장한 이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조선일보 취재를 보면 경기 남부경찰청 전담수산팀에서는요, 최근에 새롭게 소재가 파악된 유 씨의 과거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고, 수원지검이 이를 반려하자 경찰 대문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왜 수원지검에 누구가 있어요? 신성식이가 있잖아요. 신성식이가 누굽니까? 신성식이가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에요. 예. 지금 성남지청장 하는 당시 추미애 밑에서 이 검찰 감찰 담당관 박은정인가요? 이 사람의 남편 아니에요. 신성식이가. 근데 신성식이가 이걸 수사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그리고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 애완견, 두 애완견이 딱 버티고 있어갖고 지금 이재명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 근거가 나올 수 있는 문서, 성남시는 아예 압수수색도 안 해. 핸드폰은 하나는 찾지도 않고, 그리고 수원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하자. 그러니까 아예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원래 2014-15년도에 썼던 그런 전화하고 별도의 제3의 휴대전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그래서 이 휴대전화가 있어야만이 구체적인 특혜와 로비 정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데 상당한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허울만 수사지 알맹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 굉장히 격앙돼 있고, 이 정도면은 수사 방해다. 예. 영장 청구까지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체 규명에 나선 수사를 이렇게까지 막아도 되느냐. 그리고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꾸준히 수사 의지나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검찰이 사실상의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경찰이 이거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불만이 지금 경찰 내에 쌓이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구층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파손이 심각해가지고요. 지금 이거 복구가 확실히 될지도 모르겠고, 설령 복구한다 하더라도 지금 유동규가 옛날에 쓰던 전화 지금 어디다 누구 뒀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업자한테? 그런데 전화업자가 누군지도 안 알려줘서 지금 못 찾고 있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유동규가 이 포렌식 할 수 있게 패스워드를 알려주겠어요? 비밀번호? 안 알려주죠. 이러니까 이미 면죄부 수사로 모양만 수사다. 모양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거 면죄부 주려고 하는 쇼 아니야? 했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국감에서 한 얘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분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재명이가 아니다. 선을 딱 그어놨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 수사 안 하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수사해야 된다. 뭘로? 배임 혐의로. 이 분석이 많아요. 법조에서. 왜 그러냐? 이미 우선 이 중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문건은 틀림없이 이재명이가 사인을 했을 것이고 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은 대장동 문건에 말이죠. 이 성남도시개발 문건에, 즉 정관에 따르면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산 처분 상황이라든가 분양가격 결정 이런 거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는 또
2012년도 업무 전결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업무 전결 규정에도 대장동 사업 관련 최종 결정권은 성남시장이 갖는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문건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유동규가 뭘로 들어가 있어요? 배임으로 돼 있잖아요. 이번에 김만배도 뭘로 들어가 있어요?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따라서 제일 핵심인 김만배와 유동규가 배임 혐의면은 그 결재권자인 누굽니까? 이재명이도 배임 혐의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고 배임을 해낼 수 있는 또 문건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2015년도 1월 달에 성남시청 무슨 문건이 있었느냐? 대장동 개발 추진 출자 승인 검토 보고서 문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추진을 하려면 이제 출자를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개발 시행사가 성남의 뜰인데 성남의 뜰에다가 민간 사업자들의 출자를 승인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출자 승인 문건이에요. 이 출자 승인 문건은 결국은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사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인했기 때문에 초기서부터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깊숙이 개입했고 직접 챙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 6월에 공사가 1822억 원을 말하자면 성남시 정책에 활용한다. 이 배당금 이게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 코로나 분담금 10만 원씩 주는데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건에 성남 판교대장 배당 이익 활용 방안 이 문건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재명이가 직접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배당금은 작년에 성남시민 지역 화폐로 지급됐습니다. 이 두 가지 문건에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 세 가지 문건 거기에다가 2012년도 업무 전결 규정 이 네 가지 문건 이것만 갖고서도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대한 이런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는 봐주기 수사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면죄부 수사예요. 면죄부 수사.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15년도 5월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성했던 사업협약서 문건에는 처음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7시간 만에 이 조항이 삭제됐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이거를 또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번에 김만배가 기각됐잖아요. 영장이.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유동규가 입을 그렇게 쉽게 안 열잖아요. 이걸 보면 배임 혐의 입증이 그렇게 쉽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또 이 배임 혐의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은 문서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14일 날 기자회견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1,800원을 대장동 사업은 먼저 확보한 성공작이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설계는 내가 한 것이다. 유동규는 실무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인허가권은 성남시장인데 내가 말하자면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5,503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 준 사업에 설계되어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성남시에 손해도 입힌 거잖아요. 지금 민간업자들한테 너무나 많은 이익이 가다 보니까 그만큼의 손해가 성남시에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김만배한테도 1,100억 원의 말하자면 원대의 배임 혐의가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 제대로 빠르게 하려면 성남시청 문건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기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핍박과 압박 여론을 더 과감하게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되고 있는데 국민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 한 73% 정도가 지금 대장동 특검과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최저치가 60%가 넘어요. 특검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계속 더 밀어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야당의 투쟁이에요. 뭐 도보 투쟁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고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과 같은 극한 투쟁을 한번 해라. 목숨 걸고. 지금 100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국민 목숨을 건져라.
지금 국민 목숨이 걸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대로 한번 투쟁을 하라.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들 오늘 아침부터 또 많이 나오네요. 바로바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알람을 설정해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